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간평사 파이널 하루의 끝장내기 정병렬 선생님 책으로 같이 공부하는 간평사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우선 챕터 2장에 보시면 수요 공급 이론인데 먼저 출제 포인트를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수요 함수와 관련한 탄력성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탄력성은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 탄력성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기업이 가격을 인하할지 인상할지 요게 기업의 총수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요거를 먼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총지출과 같은 말이죠. 네, 여기에 미치는 영향 이게 제일 많이 출제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많이 출제되는 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죠. 그래서 디맨드 곡선과 수요와 공급 곡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네, 요거 어떤 게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가 어떤 게 공급 곡선이 이동하도록 만드는가 그걸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변화 전과 변화 후 충격 후에 미치는 영향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충격은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격에 대한 충격이다. 그러면 곡선상의 이동이고 탄력성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충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소득이 변화했을 때 아니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이렇게요. 이것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충격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가격 통제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격 통제. 그래서 가격 상한선이라든가 가격의 하한선 그런 거 가격 규제했을 때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응용으로 출제가 되죠. 뭐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는 여기 정부의 개입 충격과 관련해서 텍스 부과했을 때 미치는 효과 누가 부담을 하는가 여기도 보면 다 조세, 조세 전가와 귀차 이런 것들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귀착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했을 때 이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 정부의 조세 수입이라든가 또 중요한 게 사회적 후생 손실, 데드웨일 로스 이게 바로 초과 부담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 면적 계산하시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는 어떤 X제에 대한 디맨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고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수요 함수 생각해 보시죠. 뭐 개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걸 문제로 만들지는 좀 않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X의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소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거기 인구수라든가 아니면 텍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면 X제 가격인데 미래 가격 이렇게요. 자,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다른 요인들이잖아. 얘가 변하게 되면 이거는 자, 그래프 보는 연습 우리 많이 했죠?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변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는 곡선 상의 이동이 되고요. 곡선 상의 이동 이렇게 다른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이 경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거기 보시면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 나와 있는데 개별 수요 곡선 이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걸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수요의 법칙에 예외가 되는 게 기펜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는 거야. 그래서 수평이 합, 그거
계산 문제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밑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자, 수요량 하게 되면은 요거 곡선 상의 이동이죠. 량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수요량의 변화. 자,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요소에 요런 팩터들이 영향을 미치면 이거는 수요의 량자를 빼야 돼. 변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다른 재와 다른 요인이 변하는 건데 이거 Y가 변할 때 이게 뭘로 해? 내 교차 탄력성 가지고 하죠. 거기 밑에 보시면은 다른 재와의 가격이 변화할 때 요거는 대체재와 보완재 관계. 자, 대체재는 두 개가 서로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완재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고요. 교차 탄력성이 얘는 어떻게 돼? 보완재는 XY 하면 0보다 작다. 이런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득이 변할 때 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 그치? 소득 탄력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 말고 여기서는 부호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재와 그 다음에 열등재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네, 이해 가시죠? 정상재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고 열등재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중에서도 1보다 크면 요거는 필수재 요건 0보다 큰데 1보다 작은 경우고 만약에 1보다 크게 되면 사치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네트워크 외부성은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거야. 뭔가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뭔가 다른 사람들의 상호 의존성 요게 영향 미치는 건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공급. 자, 공급도 동일합니다. 자, X에 대한 생산과 관련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보시면 X의 가격 이외에 기타 등등. 자, 근데 공급 곡선과 관련된 게 우리가 비용 곡선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역시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의 이동, 다른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 이동. 뭐 그렇게 보시죠. 자, 넘어갈게요. 단지 우리 요거 하나만 볼까요? 밑에. 자, 이게 어떤 X제가 있군요. X제 가격이 있어. 뒤에도 얘기할 건데 소비자 잉여 할 때 우리가 쓸 겁니다. 이 수요 곡선의 높이를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느낌이 소비자가 얼마나 돈을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하는 maximum willingness to pay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재화를 이렇게 Q0만큼을 공급했을 때 여기서 얻게 되는 약간 한계 편익의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이만큼 편익을 얻게 되니까 이만큼 돈 낼 거야. 자, 반면에 공급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밑에서 높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생산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계 비용의 의미 이렇게요.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나는 말이야 이만큼 돈을 받겠어 하는 받고자 하는 금액을 뜻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면서 정리하시죠. 자, 공급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우리 탄력성 볼게요. 탄력성. 자, 우선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가 보시면 탄력성. 자, 탄력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죠. 우리 많이 했어요. 수요의 탄력성만 잘 보시면 우선 되겠습니다. 자, X의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소득 이렇게 있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생각해 보시면 자, X재 가격이 변했을 때 X재에 대한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 그 공식 나와 있죠. 가격 탄력성은 자, 이렇게 델타 PX랑 델타 QX PQ 뒤집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 되었을 때가 우리가 단이라는 게 이제 기준이란 뜻입니다. 단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탄력적이다.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그리고 0이 되면 예, 그때는 완전 비탄력죠. 네, 기본적으로 보시죠. 자, 우리 탄력성과 관련해서는요. 요게 끼울기랑 관련돼 있죠. 이 끼울기의 역수라는 거 아실 거야. 위치가 똑같았을 때 끼울기의 역수. 그래서 끼울기가 수평이 돼서 끼울기가 제로면 탄력성은 무한대가 되고요. 수직이 되면 끼울기가 무한대잖아. 탄력성은 빵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예, 탄력성이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그거 암기하시죠. 은근히 계산 문제로 표현하거나 그래프를 이용할 때 많이 출제돼요. 이렇게 있게 되면 자, 여기서 탄력성을 하나 구한다 할게. A에서. 자, 그러면 이때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요.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아니면 또 이게 분모분의 분자 닮은 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A점이 당연히 이쪽으로 간다. 1, 2 간다 할게. 1, 2. 1, 2 갈수록 탄력성이 어떻게 돼? 1, 2 갈수록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커져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가면 이게 분모가 되고 분자가 빵이잖아. 그러니까 탄력성이 여기서는 빵 이렇게 되고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력성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봤었습니다. 총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5페이지 가볼게요. 거기 수요 곡선이 직각상 곡선일 때 자, 이런 케이스야. px랑 x가 어떤 a 값으로 일정해. 거기 보시면 일정.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수요함수 요거 x로 표현하면 이 qx라고 써도 되고 그럼 px분의 1하고 a의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 이게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본 강의 때는 뭐 10 이런 걸로 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겠고 자, 이때 총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면적이 바로 총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는 되게 재미난 게 이렇게 언제나 P 곱하기 Q라는 총 지출액이 일정하게 되면은 자, 거기 탄력성이 항상 1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로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 여기는요, 지금 X의 가격은 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Y의 가격이나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빵이요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출액이 이렇게 지출 금액이 일정한 이런 경우는 탄력성이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좀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볼게요. X제 구입액이 지금 한 거랑 비슷해. X제 구입액이 PX분의 우리 콥터글라스 효용함수 할 때 많이 쓸 겁니다. 알파 M 이렇게 예산선으로 돼 있을 때 요거요. 우리 예산선 소득이 있으면 PX랑 X 더하기 PY, Y 요런 꼴이 되는 거잖아. 이게 예산선이잖아. 여기에서 지출하는 요 XJ의 비중이 전체 소득의 얼마가 됩니까? 하면은 얘를 일리 넘길게요. 이게 알파의 비중이 되는 거야, 전체. 이해 가세요? 요 식을 다시 한번 쓸게. PX 일리 넘겨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M을 나눠줄게요. 그럼 M분의 PX, X, 요게 알파로. 자, 전체 소득 예산선에서 XJ 지출하는 금액의 비중이 알파로 이렇게 일정한 경우 요 경우에도 탄력성이 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소비자 그룹 나누는 건 지우시고 지수함수 형태일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근히 계산하는 문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복잡한 거 한번 볼게요. 단순한 걸 하나 먼저 볼까요? 지금 한 것처럼 A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면 탄력성은 요 알파가 탄력성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생산함수도 마찬가지야. 생산함수도 거기 보시면 AL의 알파, K의 1-알파 그러면 이게 노동 위에 붙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노동 탄력성이 알파가 되는 거야.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노동 탄력성은 알파.
이게 노동의 분배율이야. 전체 이게 1차 동차잖아.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1 이렇게 되니까 노동의 분배율도 알파 이렇게 됩니다. 전체 100%에서 오케이? 자, 여기서 밑에 보몰의 재고 이론 요거 응용으로 나올 수 있는데 화폐 수요 이렇게 표현해. 자, 거기 보시면 옆에 P 이게 1이고 루트 써 있는 거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2분의 1인 거 아시죠? 그래서 B의 2분의 1 그리고 Y가 소득이야 2분의 1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분모에 있으니까 R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한테 좀 더 필요한 건 이제 뭐냐면 얘야. 얘가 바로 소득 탄력성이고요. 얘가 가격 탄력성이고 얘가 이자율의 탄력성 마이너스고 탄력성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제줄에 지수값이 탄력성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현실에서 봤을 때 언제 탄력성이 좀 커지니? 그걸 한번 볼게요. 자, 16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자, 좀 잘 체크해서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 대체재가 많을수록 그치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소비자 입장에서 대체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거죠. 자,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여러분 우리 살짝 옆에다 사치제 해보세요. 사치제와 필수제 생각해 보세요. 필수제. 어떤 게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까요? 사치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거지. 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그 재화의 가격이 비싸면 그게 사치스러운 거야. 아, 재벌 회장이 명품 가방 샀다. 그게 뭐 사치야. 껌값인데. 그러니까 껌값이 10% 올라가는 거랑 명품 가방 가격이 10% 올라가는 거랑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더 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 나와 있는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얘는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화의 분류는 좁을수록 탄력적입니다. 우리가 탄산음료, 그 다음 음료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크게 넓어질수록 탄력성은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사치제 성격이 강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보시면 되겠고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성이 커진다.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자의 총수입 그림보다는 사실 직접 보시면 되는데 총수입은 B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언제 이 기업의 총수입이 증가할까요? 그러면 얘가 Q가 이렇게 더 크게 증가할 때 얘 떨어진 것보다는 이게 Q가 증가해서 훨씬 더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만약에 얘가 하락했는데 Q의 증가가 조금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TR은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림으로 하기보단 이렇게 화살표 길이 그렇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림 옆에도 막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객관식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증가율 근사치 구하는 법 나와 있잖아요. 그거 잘 체크하시죠. 자, 이거는 우리 은근히 자주 출제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적용 사례의 판매 수입 변화율 그거만 체크하세요. 명목 환율 변화율과 교환 방정식도 다 체크해 주세요. 자, 근데 판매 수입 변화율만 보세요. 곱하기는 더하기고 나누기는 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수입의 변화율은 곱하기잖아. P의 변화율 더하기 Q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 가격이 10% 하락했는데 얘가 20% 증가하게 되면 얘는 얼마나 증가할까요? 10% 증가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이건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여러분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하고요. 밑에 교차 탄력성 나와 있는데 그거는 살짝 체크만 하시죠. 소득 탄력성은 0보다 클 때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0보다 크더라도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사치제, 거의 0과 1 사이면 필수제. 교차 탄력성은 0과 1 사이에 교차 탄력성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예, 사치제, 0보다 작으면 완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은 이렇게 에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예, 가격 P 얼마 변했을 때 XJ라고 할까요? 이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분모분의 분자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왜냐면 여기 공급 곡선이 있을 때 Q, P 이렇게 있어요. 자, 분모분의 분자라고 하면 이게 헷갈려. 나중에 뭐가 분모분 분자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탄력성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원점까지의 거리, 이게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원점까지의 거리,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원점까지의 거리와 전체와의 거리 보면 원점보다 전체 거리가 더 크니까 이때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계산하는 것까지 잘 봐주시죠. 자, 그러니까 가운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을 통과하는 공급 곡선이 직선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통과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의 탄력성을 구한다 그러면 원점과 전체 길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우상향하는 직선의 경우에는 자, 모두 다 탄력성이 공급에 대한 탄력성 에타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래서 에타 얘는 1로 똑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밑에 결정 요인 같은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두 변수가 정비례할 때 탄력성 이것도 넘어가시고요. 자,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때 이렇게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볼게요. 19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P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빼는 게 소비자 잉여고 생산자 잉여는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가 실제 받은 거에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그게 바로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거기 보시면 그래프로 잘 나와 있고요. 밑에 총 잉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소비자 잉여고 얘가 생산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면적 계산하는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게 시장에 맡겼을 때 우리가 총 잉여가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크기와 생산자 잉여의 크기 합이 사회 전체적인 잉여 후생이 되는데 그게 맥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습니다. 가격 통제를 한 것이죠. 최고 가격제 실시. 자, 이러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자, 우리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최고 가격 이렇게 설정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아시겠죠? 줄어들고 암시장이 생기면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는 거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알 수 없어요. 면적은 보긴 해야겠죠. 아무튼 이 면적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가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후생 손실 그 면적이 이 빨간 색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밑에 잘 나왔습니다.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소비자 잉여 마이너스 A 플러스 C 생산자 잉여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사회 전체 잉여의 변화는 A와 B만큼이 날아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물가 안정인데 거기 아파트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단점 보시면 어떻게 돼? 우선 첫 번째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요 삼각형에 해당하는 게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합니다. 면적 계산하는 거 잘 보셔야 돼. 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정도 잘 보시고요. 거기 디테일한 무슨 재화의 품질 저하 이런 거는 그냥 상식으로 보세요. 기본 강의랑 객관식 때 했으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최고 가격제 이외에 최저 가격제, 최저 임금제로 보세요. 네, 이렇게 실시하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니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근로자들의 노동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 임금 받는데 몇 명의 근로자가 채용됐니? 이거야. 자, 시장에서의 균형 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임금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이 조금 감소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노동소득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근데 요거 임금을 올려주세요 했는데 아니 기업이 노동자를 다 잘라버려. 그러면 노동소득은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임금이 올라갔을 때 노동의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소득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달라져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해. 임금 인상을 요구 시 자, 언제 성공할까요? 언제?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작을 때 만약에 여기 보시면 작을 때가 노동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노동소득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작을 때, 비탄력적일 때 성공한다. 성공적이다. 이해 가십니까? 성공적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 임금 올려주세요 했더니 다 AI로 대체해버려. 그럼 노동자는 뭐야?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이득이지만 대부분 노동자가 잘리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전체 노동소득은 감소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밑에 기타 있잖아. 거기 체크하세요. 노동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임금 올려주세요 하면 총 노동소득은 감소하고 이게 탄력적인 거야. 비탄력적일 때는 오히려 노동소득은 증가한다. 예,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산물 가격 파동 넘기시고 조세부가 했을 때 효과 이거 중요한 건데 자, 요거는 우리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똑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텍스를 부과할 때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Q, P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생산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 012 이거 찾으면 돼. 012 그래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자, 소비자한테 부과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할 겁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 여기 1, 여기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면 소비자 지불하는 가격, 원래 가격,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22페이지 조세 및 보조금의 전가와 귀착 나와 있는데 왼쪽에 조세만 하세요. 보조금은 맨날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약 한 10% 정도가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조세부가 했을 때 나옵니다. 자, 원래 가격이 피제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500원이었는데 이게 피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야. 그럼 560원. 그럼 이전보다 60원 더 비싸게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거니까 그 60원 차이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460원 받았으면 40원만큼 단위당 그만큼 부담하게 되는 거야. 자, 소비자 잉여는 얼마나 감소합니까? 하면 이만큼 감소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면적으로 표시해 봅시다. 이게 소비자 잉여 감소분의 크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자, 뭐 거기 책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소비자 잉여 감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나와 있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생산자 잉여 감소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색깔로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의 감소 크기 이렇게 됩니다. 자,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 보시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게 이거야. 정부의 조세 수입 이렇게 핑크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책에 잘 영역 표시되어 있으니까 보고 자, 그럼 밑에 사회후생의 변화 잘 보시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요게 사회적 후생 손실 요거를 초과 부담 이렇게
예, 뭐 조세론, 재정학 이런 데서 표현을 합니다. 요게 사회적 후생 손실입니다. 그래서 excess burden, 요게 바로 deadweight loss 같은 말이야. 조세부가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지. 그래서 소비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소비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주요 내용에 밑에 보시면 그거 하나 체크하세요. 여러분,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힘이 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조세를 부과했을 때 딴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을 우리가 조세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시프트 해서 떠넘겨. 네가 세금 내.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그게 귀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세면 조세 부담이 작아지는데 거기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주요 내용에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디맨드가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자, 이게 탄력성 앞에 개념에서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대체할 만한 상품이 많은 거야. 내가 야 그거 아니면 나 내가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이런 거야. 그래서 탄력적이면 이 얘기는 소비자가 힘 세면 이 뜻이야. 이해 가시겠죠? 소비자가 힘이 셀수록. 자, 그럼 소비자의 부담은 작아지고 생산자 부담은 커지네요. 그래서 소비자의 부담은 작아지고 생산자의 부담은 커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의 부담은 커진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 봐주시죠.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수요의 탄력성이고 에타가 공급의 탄력성이야. 그래서 이게 조세 부담의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탄력성 나와 있는 거랑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부담, 요 입실론 이게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고 여기 나와 있는 에타 이게 바로 공급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생산자의 부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조세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탄력성 얘기는 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비자가 힘이 세다,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 예,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탄력성이 클수록 힘이 세니까 조세 부담이 작아지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조금은요, 거기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보조해주니까 공급 곡선을 이동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준비가 되신 분은 보시고 매번 출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요 탄력성을 기준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하게 되면 뒤에 문제도 몇 개 볼 거지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기울기가 수직이냐 수평이냐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죠. 그 다음 23페이지에 종가세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는 출제된 바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고 뒤에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문제 OX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 자, 열등제인 XJ에 있어서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자, XJ 생산에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보가 일어나면. 자, 그때 XJ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 아니야?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가격은 싸지고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래야지.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Q고 P야.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이게 수요 곡선인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서 이거를요 우리가 비용이 하락하는 거잖아. 아니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코스트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자 이때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요, 질문이 있습니다. 뭐 열등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거는 근데 여기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열등제는 수요에 의해서 소득이 변화할 때 여기에 관련된 거죠.
근데 기술 진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야?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수요에 영향 미치는 충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이야. 다음 4번은 여러분 한번 풀어봐 보세요. X제가 정상제고 수요 공급에 있어서 모두 정상적인 형태인데 경기 불황으로 여러분 경기 불황이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감소한다 이렇게 끌고 가야죠. 그래서 소득 M이라 할게. M이 감소합니다. 거기 뭐 친절히 설명해 놨고 X제의 보완제인 Y제 생산에서 Y제에 대해서 기술 진보가 일어났어. 기술 진보. 자 그러면 Y제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Y제 생산은 더 이렇게 증가하고요. Y제 가격은 하락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어디? X제 동네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X제 동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X라고 쓸게요. PX, 수요, 공급 이렇게 있어요. 자, 저 왼쪽에 충격을 봅시다.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감소했어. 이게 정상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충격을 미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충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상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Y제랑 X제가 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완제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보완제. 그러면 여기 다시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까? 결론은 어느 게 더 많이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거기 설명이 말로 길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지 이해 가시죠? 다음 볼게요. 다음 5번. 자, 감자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아요. 비탄력적입니다. 필수제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필수제 성향이고요. 필수제의 경향을 보인다. 1보다 크면 사치제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 필수제 사치제는요. 기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하면 소득 탄력성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득 탄력성이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다음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자, 시장 내 수요 함수가 있고요. 동일한 N명의 소비자들이 있어. 가격이 A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A라면 전체 시장 수요 가격 탄력성은 여러분 이게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수요 함수가 모두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수평으로 합하는데 되게 재미난 게 한 명 있을 때 요거야. 한 명의 소비자가 있을 때 똑같이 생기는 애가 두 명이 되면요. 수요 곡선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세 명이 되면요. 여기 옆으로 이렇게 되고요. N명이면 자꾸 기울기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래서 N명으로 갈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겨. 자, 근데 우리 탄력성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요. 탄력성 얘기할 때 여기 이렇게 있다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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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우선 첫 번째가 거기 보시면 얘가 탄력성이 A래. 여기 뭐 알파점이라 할까? 베타점이라 할까? 감마점이라 할까? 세타점이라 할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써?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했습니다. 분자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력성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알파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파점에서의 탄력성이 거기 보시면 A라고 할게요. A라면 요 위의 탄력성도 전부 다 A로 동일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이 되게 재미난 특징이니까 잘 머릿속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8번 한번 볼게요. 8번. 자, 8번. 소비자가 소득 전부를 오로지 한 재화에 구입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
내가 예산선 쓰면 이렇게 우리 하잖아. X에 지출하는 거, Y에 지출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게 X제에 대한 지출액이야. 지출액. 그리고 얘는 Y제에 대한 지출액입니다. 얘는. 자, Y제 지출액. 그게 이제 소득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 소비자가 X제만 산다 할게.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Y제에는 돈을 하나도 안 쓴다 이거야. 만약에 Y제에는 하나도 소비를 안 한다면 이거라면 자, 그러면 예산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예산선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끝! 이렇게. 아니 이거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어떤 K, 앞에서 A라고 그랬죠? 아니 여기 P와 Q 지출하는 금액이 똑같은 거야. 이거 X제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제에 대한 수요함수로 표현하면 얘 P가 1이 넘어가지. 소득 M은 상수 취급하는 거야. X 이렇게 되고 소득 M에다가 1 P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탄력성이야. 소득 탄력성 1, 가격 탄력성 1. 가격 탄력성 절대값 씌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따라서 보세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 아니고 1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접 뭐 계산해도 되겠지만 계산보다 요거 좀 잘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자, 상품 A의 수요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Q는 거기 보시면 4, P의 마이너스 2, Y의 0.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거기 보시면 P가 이 재화의 가격이 Y가 소득이라 할게요. 소득. 자, 그러면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이거 그대로 우리 앞에서 본 거랑 똑같습니다.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2로 일정한 거야. 아니면 절대값 씌우면 그냥 2라고 해도 되고 요거로 일정. 우리가 이제 가격 탄력성은 사실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제거합니다. 얘가 뭐야? 저 Y가 Y자 아니야? 여기서 소득이야. 소득 탄력성 얘는 0.4로 일정.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탄력성이 얼마다? 그런 거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우리 12번 한번 살짝 볼게요. 이 공급의 탄력성 가만히 보세요.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판매자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판매자의 총 수입은요,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든 어떻게 되든 이거랑 직접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에 뭐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와 있는데 좀 참고로 보시고, 참고로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보시고 시간적 여건이 되면 난 그래도 한번 볼래 하면 보세요. 근데 뭐 그거보다는 간편 기출을 좀 보면서 근데 짧으니까 살짝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볼게요. 제가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꽈락만 넘으면서 한 60점 목표다 그러면 보지 마시고 출제 포인트를 잘 봐야지. 우리가 지금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근데 뭐 공부도 다 됐고 이왕이면 거의 뭐 한 100점 가까이 한번 맞아볼래? 그럼 나머지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27번. 자, 대체재가 많은 상품에 물품세가 부과되면 아니 소비자가 대체할 만한 상품이 많어. 대체재가 많을수록 아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생긴 사과가 있고 아니면 음료수가 있고 아니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 대체할 만한 상품이 어떻게 많이 있어요? 뭐 대마? 안 되죠. 이거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럼 담배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탄력적이야. 비탄 이렇게요.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선택 대안이 없어. 소비자가 힘이 어때요? 없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세금을 때리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더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28번 한번 살짝 보시면 28번
자, 기업 A가 제품 가격을 10% 인상했더니 매출액이 10% 증가했대. 자, 그러면 세금을 때릴 때 단위당 일정액의 조세가 부과되면 세금 전부가 소비자한테 전가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매출액은 TR이라 쓸게. 총수입. 이게 P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거 변화율로 한번 써볼게요. 변화율은 곱하기는 더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총수입의 증가율은 자, P의 증가율 더하기 Q의 증가율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보시면 제품 가격을 10% 인상을 했대. 오케이? 매출액이 10% 증가했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됐을까요? 얘가 얼마나 됐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빵 퍼센트.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탄력성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 표현하면 가격을 거기 보시면 10% 인상했더니 얘가 안 변한 거야. 얘가 그대로 다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지만 이렇게 화살표 길이로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된 거야? 예, 여기 수요량이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 빵이네. 자,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빵이면 소비자가 어떻게 힘이 세요? 힘이 없어요? 힘이 완전 없어. 이걸 뜻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세금을 때리게 되면 소비자가 100% 부담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에 29번 한번 볼게요. 29번.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이거 어떻게 해? 수요가 이거라고 쓸게요. 빵이거나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야. 에타라고 쓸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되거나. 자, 어떻게 해석해? 소비자가 완전 힘이 없거나 생산자가 완전 힘이 세. 그럼 누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할까요? 하면은 당연히 거기 보시면 소비자가 100% 부담을 한다고. 소비자가 100%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해요. 자, 거기는 옆에 보니까 물품세가 부과되었을 때 생산자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돼? 수요 곡선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니까 디맨드 곡선이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면 공급 곡선이 수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공급 곡선이 수평.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 좀 해볼게. 살짝 그림 그리는 것보다 그냥 다이렉트로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수직, 공급 곡선이 수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0, 1, 2 찾아야 되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게 텍스를 부과한 만큼. 자, 그럼 0, 1, 2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 2는 요거 밑에 내려온 2 이렇게 되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비자 가격이 500원일 때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면은 소비자가 이제 직접 부과하는 가격은 지불하는 가격은 600원이고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500원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소비자가 100% 부담을 치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생산자 가격은 500원 이전과 변함이 없다. 생산자의 수취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계산 문제는 요거는 우리 많이 봤는데 여러분 셀프로 한번 33번 봐주세요. 그림 그리셔야 돼. 거긴 그림이 없는데. 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 공급 함수가 있을 때 단위당 T의 조세가 부과됐을 때 정부의 조세 수입이 300이라면 이때 단위당 조세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이거요.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리고 이거 조세 부과할 때는 P로 정리하셔야 돼. 공급 함수가 C 플러스 EQ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요 함수 거기 보시면 70 마이너스 Q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다 텍스를 T만큼 생산자한테 부과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새로운 조세 부과 후에 공급 곡선은 10 플러스 EQ에다가
여기다가 이만큼 t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텍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때 균형 전과 균형 후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012를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이 얼마라고요? 정부의 조세 수입이 300이래. 이게 정부의 조세 수입이잖아. 요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게 얼마라고 이 면적이 조세 수입인데 300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넘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 자, 힌트 드리면 이 높이가 지금 얼마야? 이 높이가 t잖아. t. 요게 t라고. 그러니까 이게 t라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기 012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가 2, 0, 여기가 2, 여기가 1.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어? 이게 면적이 300이니까 여기가 3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좀 잘 체크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수입이 300 이렇게 돼 있고 여기 t고 여기 이제 얼마인지 모르죠. 이거 찾는 거지. 죄송해요. 요거 이제 찾아야 되는 거지. 요게 찾아서 t 곱하기 얼마 했더니 300이다. 이렇게. 그때 t가 얼마니?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요거 집어넣어서 푸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35번 정도까지 보시면 어떨까 해요. 자, 35번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우리는 회계사 시험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앞에 나와 있는 복잡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직접 거기 정리해 주세요. 자, 정부가 거기 보니까 수요 공급 곡선이 있는데 판매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종가세를 부과하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봐야 돼. 자, 문제에서 판매 대금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빼세요. 하지 마세요. 처음이신 분은.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외부성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사회적 후생 손실 그거 할 때 외부성에서 환경 오염 할 때 거기 텍스 부과하는 거 그거 보시면 돼. 원래 이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50% 부과하게 되면 이게 기울기가 더 이렇게 올라간다고. 여기다가 P에다가 50%니까 0.5P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0.5P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 요 책에서는 이제 저자분께서 이제 응용한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 종가세 부과할 때 거기 판매 대금의 50%니까 이 판매 대금의 전체 50% 그래서 기울기가 2P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처음이신 분은 하지 마시고 공부 좀 하신 분들도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아닌 것 같으면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거랑 조세 수입 이런 것들 살짝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수요 공급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한 세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탄력성 그리고 수요 공급의 곡선 이동하는 거 그리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조세 부과했을 때 조세 수입이라든가 사회적 후생 손실 또는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그 정도. 예, 그리고 계산 문제로 출제 나오니까 잘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소비자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